미국 뉴욕의 맨해튼 중심가.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안에 자리 잡은 거대 IT 기업 주니버스 테크놀로지 본사 회의실은 지금 평소의 활기 대신 무거운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목소리가 떨리고 격앙되어 있다.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오늘 밤 12시까지 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고 회사는 파산이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마이클 존슨 CEO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두꺼운 철문으로 된 육중한 특수 금고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회사의 생명이 걸린 5년간의 핵심 연구개발 보고서와 대규모 인수합병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금고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아무리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금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심지어 유럽에서까지 날아온 3명의 베테랑 전문가들은 6시간이 넘도록 온갖 최첨단 도구들을 동원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 고급 해킹 툴, 심지어 극도로 정밀한 청진기까지 사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문가 1, 데이비드, 지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기계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외부에서 해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2, 리사 금고를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체하는 순간 내부 문서가 모두 파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댈 수 없어요. 마이클 CEO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6시간의 긴 사투 끝에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체념에 빠져 침묵했을 때 갑자기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소년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회사의 고위 임원이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청소부인 현숙 씨의 아들, 별표 이지훈, 재윤, 별표이었습니다. 낡고 헐렁한 후드티를 입은 고작 14살의 한국계 소년이었습니다. 이지훈, 재윤, 조용하고 단호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년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선언에 회의실 안의 모든 어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테랑 전문가 3명과 절망에 빠진 CEO의 시선이 낡은 노트북을 들고 서 있는 이 소년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농담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이클 존슨 CEO와 3명의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들은 낡은 후드티를 입고 낡은 노트북을 든 채 조용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표라고 말한 14세 소년, 별표 이지훈, 재윤, 별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이 절박한 상황에 있게 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의 평범한 전화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재윤의 엄마, 현숙 씨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주니버스 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는 이민 1세대의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현숙, 전화 너머로 미안함이 담긴 목소리. 재윤아, 오늘 청소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중요한 일이 터져서 잔업이 길어졌어. 당시 재윤은 집 침대에 누워 오래된 노트북으로 코딩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고 좁은 아파트였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지훈, 재윤 털마나 늦어져요. 엄마, 현숙, 글쎄, 새벽 2시는 넘길 것 같은데. 혹시 집에서 혼자 있기 심심하면 회사로 와도 돼.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잠시 쉴 때마다 내려가서 볼게. 재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는 것도 익숙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고생할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지훈, 재윤, 네, 엄마. 저 지금 갈게요.
재윤은 낡은 백팩에 그의 전부나 다름없는 오래된 노트북을 챙겨 넣었습니다. 이 노트북은 중고 시장에서 겨우 구한 것이었지만 재윤에게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는 창구였습니다. 그가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1층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청소 장비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재윤은 엄마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어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층 로비에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파산지라는 단어와 최고 전문가들이라는 소음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재윤은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10층의 회의실 문 앞에 다가갔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중심에 우뚝 선 육중한 특수 금고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재윤은 문득 7살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따뜻하지만 긴장된 손을 잡고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현숙, 7년 전 재윤아, 무서워? 조금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 되자. 어린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고생을 겪는 엄마를 위해 자신이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결심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이지훈, 재윤은 엄마의 손을 잡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자는 희망찬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9살이 되어 처음 들어간 미국 학교는 재윤에게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서툰 영어, 동양인이라는 이질감,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이라는 사회적 계급이 재윤을 짓눌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마다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장난감 이야기를 했지만 재윤은 늦은 밤까지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엄마의 고단한 삶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 1. 재윤, 너네 엄마 빌딩 청소부 맞지? 우리 아빠는 저기 꼭대기층에 자기 전용 사무실이 있어. 친구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재윤에게 깊은 소외감과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재윤은 학교에서 자신을 투명 인간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을 지킬 힘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재윤은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할 유일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바로 컴퓨터의 디지털 세계였습니다. 엄마가 새벽까지 일하는 동안 재윤은 중고로 구한 낡은 노트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언어가 아닌 코딩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이버 보안과 시스템 구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비지훈, 재윤, 속마음, 현실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이 컴퓨터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 시스템의 논리, 보안의 틈.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재윤은 낡은 책과 인터넷 강의, 그리고 밤샘 코딩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과 보안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가 해킹 기술을 배운 이유는 악의가 아닌 취약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보안 시스템과 금고의 원리를 분석했고 기술적 우위를 통해 현실의 약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방은 좁고 가난했지만 그의 노트북 화면은 무한한 지식과 통제력으로 가득 찬 우주였습니다. 그에게 금고는 단순히 잠긴 상자가 아닌 해결책이 숨겨져 있는 수학 문제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수년간의 고독한 자기 수련 덕분에 재윤은 회의실에서 3명의 베테랑 전문가가 실패한 그 금고를 아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금고에 숨겨진 논리적 오류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재윤은 10층 회의실 문밖에서 엿들은 절망적인 분위기와 텅 빈 1층 로비에서 보았던 임원들의 초조한 왕래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챙겨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3명의 보안 전문가는 땀에 젖은 채 각자의 고가 장비들을 금고 주변에 널브러뜨려 놓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1, 데이비드 말했잖아. 이건 시스템 버그가 아니라 물리적 잠금 장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디지털 툴은 소용없어. 전문가 3, 마크 무슨 소리야. 마이클 CEO는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분명 외부 네트워크 간섭으로 인한 블랙아웃 프로토콜이 작동한 거야. 우리가 아는 모든 해킹 경로가 막혔다고. CEO 마이클 존슨은 고개를 숙이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금고 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가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제휴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잠시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복잡하고 최첨단적인 도구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휴는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년간 독학한 보안 시스템의 기초 지식과 논리적 사고는 제윤에게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주었습니다. 제윤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청소부의 아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앞에서 감히 입을 여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엄마의 일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지훈, 재윤, 조용하지만 명료하게,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재윤에게 쏠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CEO는 의아한 표정으로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존슨, 지쳐서, 너는 누구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 거니? 이지훈, 재윤 저는 청소부 현숙 씨 아들, 이지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금고의 긴급 전원 백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님들은 모두 외부 디지털 오류를 가정하고 계신데 이 금고가 전원 공급선에 연결된 방식부터 확인해 보셨나요? 때로는 가장 복잡한 오류가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간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윤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전문가들의 얼굴은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에만 몰두한 나머지 금고의 기초 구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초등학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틀렸음을 지적받은 수학 교수처럼 당황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CEO는 재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가난한 소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본 천재의 통찰력이었습니다. 절망 끝에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한 CEO는 재윤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14살의 이지훈, 재윤, 이 던진 별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간섭 별표에 대한 질문은 3명의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맹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문가들의 당혹감과 CEO 마이클 존슨의 간절한 희망으로 뒤섞였습니다. 전문가 1, 데이비드 말도 안 돼.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수십 년 경력에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어. 마이클 존슨, 손을 들어 전문가들을 제지하며 잠깐. 재윤이라고 했지? 내 눈빛은 장난이 아닌 것 같구나. 방금 내 질문은 우리 전문가들이 놓친 논리의 틈을 지적했어. 좋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절망 아니면 모험뿐이다. 마이클 존슨 CEO는 재윤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회사의 운명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재윤의 낡은 후드티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윤이 가진 냉철한 통찰력만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존슨, 재윤, 나는 지금 절박하다. 이 금고를 열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오늘 밤 파산한다. 내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마이클 존슨, 숨을 고르며 내가 이 금고를 열 수 있다고 했지? 좋다. 나는 너와 베팅을 하겠다.
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계약서와 보고서의 가치는 최소 10억 달러에 달한다. 만약 내가 5분 안에 이 금고를 열 수 있다면 CEO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을 때 엄청난 액수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내가 너에게 100억 원, 즉 10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평생 고문 자리를 제한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100억 원 후 그 액수는 청소부인 엄마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재윤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는 경악했고 마이클 CEO는 이미 이성을 잃은 도박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돈의 액수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문제의 해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압도적인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위지훈, 재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 CEO님. 저는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이 회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지훈, 재윤 저는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금고를 여는데 필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논리와 오래된 노트북뿐입니다. 재윤은 낡은 노트북을 금고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CEO는 모든 전문가에게 물러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 제14살 소년과 파산 위기의 거대 기업 CEO, 그리고 100억 원의 운명이 걸린 금고만이 남았습니다. 재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노트북 화면에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누구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0억 원의 운명이 걸린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이지훈, 재윤은 낡은 노트북을 금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은 오직 이 소년의 작은 손가락과 그의 화면 위로 빠르게 흘러가는 수천 줄의 코딩에 집중되었습니다. 재윤은 전문가들이 실패했던 복잡한 해킹 툴이나 물리적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추론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지훈, 재윤, 속마음. 금고가 정확한 비밀번호에도 잠긴 것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야. 금고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전원 공급 백업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해. 전문가들은 네트워크의 복잡성에만 매달렸지만 나는 가장 기본적인 취약점을 찾아야 해. 재윤은 금고의 제조사 매뉴얼과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금고 시스템의 비상 전원 백업 프로토콜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금고의 백업 전원 공급 장치에 작은 결함이 있었는데 이 결함이 특정 외부 네트워크 신호와 충돌하여 금고 시스템을 강제 동결, 하워드 프리즈 상태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에 이 얕은 충돌 오류를 놓쳤습니다. 재윤은 즉시 낡은 노트북에 특수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의 코드는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금고의 내부 전원 백업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부팅하는 매우 단순한 명령어였습니다. 이지훈, 재윤, 혼잣말처럼 이 금고는 너무 영리해서 가장 단순한 인간의 실수를 놓친 거야. 나는 그냥 플러그를 뽑고 다시 꽂는 명령어를 내리는 것뿐이야. 재윤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치는 속도는 엄청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평정심이 감돌았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흐르는 동안 CEO 마이클 존슨은 초조함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재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리사, 저 아이는 뭐 하는 거지? 저런 구형 노트북으로 우리 모두가 실패한 시스템을 뚫을 수 있을 리가. 4분 52초. 재윤은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이지훈, 재윤 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을 지배하던 긴장된 침묵이 깨졌습니다. 금고의 육중한 철문에서 띠릭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녹색 불빛이 깜빡이더니 금고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CEO 마이클 존슨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 명의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방금 전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금고가 14살 소년에 의해 5분도 채 안 되어 열리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제윤은 그 금고 안의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CEO에게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윤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복잡함에 맞선 논리와 기본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금고의 잠금 해제 표시 등이 녹색으로 깜빡이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이클 존슨 CEO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익 육중한 금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사가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감격과 충격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 성공했어. 우리가 살았어. 제윤. 내가 해냈구나. CEO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윤을 얼싸안으려 했지만 제윤은 여전히 침착하게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밖에서 복도를 청소하던 제윤의 어머니 현숙 씨가 회의실의 소란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CEO와 3명의 전문가들 사이에 서 있고 금고가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숙,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 제윤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너 왜? 현숙 씨는 아들이 혹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다가섰습니다. 그때 CEO 마이클 존슨이 현숙 씨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현숙 씨, 당신의 아들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10,000,000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해냈어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현숙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제윤만을 바라보았고 제윤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3명의 보안 전문가들은 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경력과 고가의 장비를 사용했음에도 놓쳤던 제윤의 해결책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문가 1, 데이비드 어떻게 한 거지? 어떤 해킹 툴을 쓴 거야? 블랙아웃 프로토콜을 어떻게 우회한 거지? 이지훈, 제윤, 차분하고 명료하게 툴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금고의 별표 정직한 논리 별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제윤은 금고 시스템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지훈, 제윤 이 금고는 고성능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외부 전력선에 의존합니다. 어젯밤 이 지역에 잠시 전력 불안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은 모두 외부 디지털 공격만을 염두에 두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간섭을 가정했습니다. 기지훈, 제윤 전력 불안정으로 인해 금고의 내부 배터리 전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면서 금고 시스템은 외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블랙아웃 프로토콜이 아니라 금고가 스스로 작동하는 별표 자가 격리 모드 별표였습니다. 금고는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제윤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금고 시스템의 관리자 신호를 보내 금고에게 별표 전력 공급은 정상이다 별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금고는 곧바로 자가 격리 모드를 해제한 것입니다. 전문가 2, 리사, 경악하며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전력 제어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어. 우리는 너무 복잡한 오류에만 집착했군. 최고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24세 소년의 명확한 통찰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떠올랐습니다. 제윤의 해결책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현숙 씨는 아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약속대로 별표 큰 사람 별표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훈, 재윤, 이 금고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꿰뚫어보며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하자 회의실은 기쁨과 감탄으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CEO 마이클 존슨은 기적을 경험한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감격하여 재윤을 껴안으며 재윤, 내가 살았어. 내가 우리 유니버스 테크놀로지를 구했어. 내 지식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CEO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재윤에게 약속했던 별표 100억 원, 1000만 달러, 별표를 당장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들은 이 엄청난 액수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이제 그들은 재윤의 능력에 대해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현숙 씨에게 현숙 씨, 당신의 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직원을 키워냈어요. 재윤에게는 이 돈이 마땅합니다. 현숙 씨는 감격과 충격으로 눈물만 흘릴 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침착했지만 자신의 노력과 지식이 마침내 정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CEO는 단순한 현금 보상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윤에게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재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재윤, 너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지적했어.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 너의 통찰력은 그 어떤 베테랑 전문가보다 뛰어나. 마이클 존슨,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회사의 최연소 사이버 보안 고문, 사이버 시큐리티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장비와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너의 사업 멘토가 되어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 마이클 존슨의 제안은 재윤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배경 때문에 무시당했던 소년에게 주어진 존경과 기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재윤은 더 이상 낡은 아파트의 코딩 독학자가 아니라 미국 거대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지훈, 재윤, 미소를 지으며 CEO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지식으로 세상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고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재윤은 CEO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꾼 첫 번째 공식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도 최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재윤의 당당함과 비전에 감탄하며 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지훈, 재윤은 마이클 존슨 CEO의 파격적인 제안, 즉 100억 원의 보상과 최연소 보안 고문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 5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재윤은 흥분 대신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행운을 자신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재윤을 위해 회의실 옆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재윤과 마이클은 재윤의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재윤,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뭐라고 했지?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건가? 이지훈, 재윤 잔입니다. CEO님. 저는 이미 거대한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돕는 것보다 가장 취약한 곳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재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엄마의 고생을 떠올렸습니다. 큰 회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최고 수준의 보안을 누릴 수 있지만
소규모 회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지훈, 재윤 제가 금고를 열 때 3명의 전문가는 가장 복잡한 기술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회사들은 비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기본적인 보호 시스템조차 취약합니다. 이지훈, 재윤, 단호하게 저는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위한 저렴하지만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재윤은 자신의 핵심 철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지훈, 재윤 보안은 특권, 프리브리지, 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라이트여야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그 불균형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마이클 존슨,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놀랍구나, 재윤. 너는 그 나이에 이미 기업가 이상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제공하겠다. 마이클 존슨 CEO는 곧바로 재윤의 프로젝트를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승인했습니다. 재윤은 그의 멘토가 된 마이클 CEO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제는 자신을 존중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노트북으로 코딩을 독학하던 소녀는 이제 세상의 안전을 설계하는 젊은 리더로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돈이나 명예가 아닌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훈, 재윤은 마이클 존슨 CEO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별표 보안은 특권이 아닌 권리 별표라는 철학을 담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재윤이 설계한 소규모 기업용 보안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핵심 논리에 집중하여 대기업 시스템의 버금가는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극히 낮았습니다. 재윤의 시스템이 출시되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했던 비영리 단체들과 영세 기업들이 재윤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14세 소년이 보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며 재윤의 천재성을 극찬했습니다. 소규모 기업 대표, 이전에는 보안 전문가를 고용할 꿈도 못 꾸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의 시스템 덕분에 이제 우리도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재윤의 프로젝트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재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훈, 재윤, 속마음. 나는 우연히 기회를 잡았지만 나처럼 재능이 있어도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컴퓨터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을 거야.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해. 재윤은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코딩을 배울 수 있었던 환경과 시간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할 때 그는 낡은 노트북으로나마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런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재윤은 100억 원의 보상금 중 상당액과 프로젝트 수익금 일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이클 존슨 CEO에게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이지훈, 재윤 CEO님, 저는 제 이름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컴퓨터와 코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 존슨, 감동하여, 재윤.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돈의 가치보다 영향력의 가치를 알고 있어? 내가 재단 설립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재단은 분명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렇게 6개월 후 별표 이지훈 사이버 보안 교육재단 별표 2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재윤이 어린 시절 배웠던 기본 논리와 윤리를 바탕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코딩과 보안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은 더 이상 회사의 고문이 아닌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이지훈, 재윤, 이 설립한 별표 사이버 보안 교육재단 별표는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경을 가진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재윤은 이제 기업의 고문이자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재윤의 삶이 완전히 바뀌자 그의 어머니 현숙 씨의 삶도 변했습니다. 현숙 씨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청소 노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녀는 편안히 쉬는 대신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숙, 재윤아, 엄마도 재단 일을 돕고 싶어. 엄마가 가진 건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뿐이지만 이지훈, 재윤 엄마의 마음과 시간이 바로 이 재단에 가장 필요한 자원이에요. 현숙 씨는 재단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부모들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나누면서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숙, 다른 부모에게 저도 재윤이 아빠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숙 씨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봉사는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윤의 기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나눔의 가치까지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재윤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재윤을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놀리고 낡은 옷을 입었다고 무시하던 아이들은 이제 재윤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학생 1. 재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만든 보안 시스템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쓴대. 학생 2. 재윤아, 나도 컴퓨터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재윤은 더 이상 교실 구석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관심과 존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재윤을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이지훈, 재윤,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내가 만든 재단에 와. 누구든 코딩을 배울 수 있어?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니까. 재윤은 학교 친구들을 자신의 재단으로 초대하여 코딩과 보안 교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재윤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성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결합된 사회적 승리였습니다. 이지훈, 재윤, 의 사이버 보안 교육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재윤은 이제 기술 천재를 넘어 사회적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고 그 뒤에는 든든한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클 존슨 CEO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재윤에게 막대한 부와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재윤의 정신적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재윤이 어린 나이에 짊어진 부재와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재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재윤, 내가 그 100억 원을 개인적인 사치에 썼다면 너는 그저 일시적인 부자에 머물렀을 거다. 하지만 너는 그 돈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어. 나는 내 사업가적 능력보다 내 마음의 크기에 더 감동한다. 마이클은 재윤에게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 리더의 역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재윤은 마이클을 통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적인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지훈, 재윤 CEO님, 제가 금고를 열 수 있었던 건 복잡한 시스템의 논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시스템의 논리와 같습니다. 진심, 베이직, 라직이 통하면 어떤 벽도 열립니다. 제15살이 된 재윤은 마이클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드티를 입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윤의 삶은 그의 어머니 현숙 씨의 헌신과 마이클 CEO의 지지, 그리고 재단의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현숙, 마이클에게 CEO님, 재윤을 아들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윤이 혼자였을 때 당신이 재윤에게 세상의 희망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이클 존슨, 아닙니다. 현숙 씨, 오히려 제가 재윤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돈과 성공만을 쫓았지만 재윤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재윤은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아들입니다. 재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년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편견을 이겨내고 기술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재윤은 그의 지식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훈, 재윤의 성공 신화는 그의 나이가 15세가 되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가 낳은 수익과 마이클 존슨 CEO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별표 이지훈 사이버 보안 교육재단 별표은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도 지점을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재단 설립 1년 후 재윤은 마이클 CEO와 함께 재단의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통계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재단은 이미 500명이 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코딩과 보안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목소리로 재윤. 이 수치를 봐. 500명이야. 내가 만약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그 돈은 1년 안에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너는 이 돈을 미래의 인재에 투자해서 500배의 가치를 창출했어.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재단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 중 일부가 이미 주니어 해킹 대회에서 입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윤은 그 아이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재단 학생, 제자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저는 해킹 기술을 배워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이지훈, 재윤,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희가 시스템의 허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재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미국 전역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별표 보안을 권리로 만든 젊은 리더 별표이자 별표 미래 세대의 멘토 별표였습니다. 재윤은 낡은 노트북으로 독학하던 외로운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그 시절 자신에게 필요했던 기회와 지지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현숙 씨는 재단에서 가장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로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숙, 다른 부모에게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재윤이처럼 당신의 아이들도 이 재단에서 분명 빛을 찾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마이클 존슨 CEO는 재윤에게 약속했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재윤의 사업과 인생 전반에 걸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마이클을 통해 진정한 재력이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재윤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한때 그를 무시했던 사회 전체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배경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지식과 선한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재윤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나 기술이 아닌 희망과 기회의 확산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지훈, 재윤의 이야기는 한 소년이 $10,000,000를 벌어들인 성공담을 넘어 지식과 선한 의지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제15세의 재윤은 한때 그를 외면했던 사회와 학교에서 존경받는 리더이자 미래의 등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재윤의 성공은 그의 태도와 가치관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후드티를 입고 세상과 단절된 채 코딩에만 몰두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세상과 나누고 약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젊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지훈, 재윤, 강연 무대에서 저는 금고가 열리는 순간 제가 가진 지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재윤의 별표 보아는 권리 별표라는 철학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재단이 5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의 이야기는 부유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현숙 씨는 아들의 성장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로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결국 아들의 성공과 나눔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현숙, 재단 아이들을 안아주며 우리 재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마이클 존슨 CEO는 재윤의 곁에서 멘토이자 정신적 아버지 역할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재윤이야말로 자신의 회사와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재윤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복잡한 문제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 기회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지훈의 이야기는 한때 가난과 편견에 맞서 싸웠던 한 이민자 소년이 자신의 지식과 용기로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에 사랑과 기회의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별표 5분 만에 세상을 바꾼 소년 별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